about climate crisis, and I think this movie goes to one of the unspoken parts of the answer. I'm not a scientist. I'm a dramaturg. I've always had a conscience. The point is that nuclear energy has been around a long time, and we know a lot about it. It's been in business for about 70 years. It's been working. 허구를 파기하기 위해 이번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하신 걸 봤어요. So people have this kind of weird fear that it's like a monster that's going to come out of the ground, like radioactivity, and like a virus that's going to spread. Not that way at all. These are very secure buildings. The world is not going to survive if we go on with using fossil fuels. This is going to be a very tough time coming up because all the poorer countries of the world are going to want more and more energy. The Indias, the Bangladeshis, the Indonesias, they're going to want what basically the Western cultures and Korea, Japan have. And they're going to want it fast because it's going to be, by 2040, it's going to be really rushing. We're going to be rushing to demand more and more electricity. Now, what will happen is that they will build at that point, I'm sure, faster and better. The Koreans are one of the fastest and one of the best. And a good example, it's a great way for Korea to actually increase its exports because they do a good job and they do it at a price, whereas the Western powers cannot do that. It drives me crazy and drives many scientists crazy. They make it into a political issue by saying it's dangerous. It's not dangerous because we've proven that it works. And all the time that we've had it on Earth, 70 years it's been working. The deaths are minor compared to coal, oil, gas. Every time you go to the dentist, I don't know, in Korea, I'm sure you have the same dentist, you have radiation put in your body.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탈원전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전 세계가 바보냐며 탈원전이 세계적 흐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남 창원의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를 찾았습니다. 원전 협력 업체들과 만나 원전 산업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했습니다. 탈원전은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키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방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산업을 신속하게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추진하고 협력업체들에게 1조 이상의 일감을 발주할 방침입니다. 원전 수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거친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은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업계의 매출과 수출 규모가 크게 줄었고 업체들은 줄줄이 문을 닫거나 도산 위기에 처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민주당은 에너지 정책을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 정부 때리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에너지 정책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입니까? 전 세계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럽연합이 격렬한 찬반 논쟁 끝에 원자력 발전을 사실상 친환경 산업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도 원자력을 친환경 산업으로 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의회가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을 내년부터 친환경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6일 전체 회의 표결에서 참석한 의원 639명 가운데 328명이 찬성표를, 278명이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유럽연합은 어떤 산업이 친환경적인 것인지 분류하려고 텍소노미라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텍소노미에 포함되면 녹색 산업으로 인정받아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 탈원전 국가와 환경단체들은 핵 폐기물 문제 때문에 원전의 텍소노미 포함을 반대해왔습니다. 반면 프랑스, 체코 등 원전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원전 같은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10년간 1조 유로를 투입할 유럽 그린딜 자금도 원전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안전성이 높은 핵연료를 써야 하고 핵 폐기물 처리 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원전을 친환경 산업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전국의 모든 원전에는 수소 제거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후쿠시마 참사 같은 폭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장치가 오히려 폭발을 더 키운다는 문제가 그동안 제기되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올해 초 했던 최종 실험 결과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박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금씩 불빛이 보입니다. 곧이어 불꽃이 사방으로 튑니다. 근처 설비로 불이 옮겨 붙습니다. 올해 2월과 3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한 국산 수소 제거 장치의 실험 영상입니다. 원자로에 사고가 나면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고농도의 수소가 나옵니다. 공기 중에 4% 정도가 되면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작은 에너지에도 점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체가 수소기체다. 이 장치는 수소 농도를 낮춰 폭발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폭발 위험을 키우는 겁니다. 국내산 장치는 세라믹으로 만들었습니다. 세라믹이 수소와 반응하면서 떨어져 나온 촉매가 불꽃이 됐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해 지금은 국내에서 가동되는 모든 원전에 이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원전 한 기당 적게는 21개, 많게는 41개, 전체 747개나 됩니다. 문제가 된 국산은 전체 원전에 모두 달려 있습니다. 프랑스 제품도 일부 달려 있는데 본체를 스테인리스로 만들어 문제가 없습니다. 2019년 독일에 실험을 맡겼을 때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뢰성이 없다고 했고 올해 국내 실험의 최종 결과도 같았지만 나온 대책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불꽃을 내뿜을 수 있는 불량한 수소 제거기가 장착된 상태에서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 이 장치를 떼어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고 조만간 2차 방류가 진행됩니다. JTBC는 과거 후쿠시마 원전 설계에 참여했던 전문가를 만나 의견을 들었는데 이 전문가는 오염수 방류 기간이 일본이 밝힌 30년보다 길어질 뿐 아니라 언제 끝날지 기약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쿄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일본에서 원자로 설계 전문가로 꼽히는 고토 마사시 박사. 히로시마 공대를 나온 뒤 후쿠시마 원전 원자로 경납 용기를 설계해오다 2011년 원전 사고가 나기 2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고토 박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오랫동안 이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今のは永久に終わりませんよ。終わりませんよ。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51년까지 약 30년간 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원전에 남아있는 핵연료 찌꺼기, 이른바 데브리가 800톤이나 쌓여 있는데 이를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오염수가 멈추지 않을 거란 설명입니다. デブリを安全に取り出してどう処理してっていうことがちゃんとできる状態にいつできるかってことなんですね。今の時点では全く見えてないわけなんだから、その時にできるというのも無責任なんです、技術者としては。 실제 일본은 데브리를 언제까지 제거하고 원자로를 어떻게 폐쇄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 안에 불과 몇 그램 수준의 데브리를 시험 채취한다는 목표만 정해둔 상태입니다. 데브리를 꺼내기 위한 로봇들은 이제 개발 단계입니다. 原発賛成とか反対とか関係なしに廃炉がどうやってできるかっていうことは技術的な問題として確定できてないわけですよ. 고토 박사는 원전 폐쇄 계획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오염수부터 방류하기로 결정한 일본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애입니다.